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제1과목 상법 보험편에 해당하는 여러 조문들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54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해당 조문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1,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 낙성계약성, 유상계약성, 선의계약성, 쌍무계약성, 불효식계약성, 사행계약성, 계속적 계약성,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요, 이런 법적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유상계약,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대가적인 의미를 지니는 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 공짜 아니고요. 돈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돈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선의계약, 모든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보험계약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체결되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최대선에 기초해야 한다. 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쌍무계약. 불요식 계약, 계약 체결에 있어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불요식,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불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사행계약, 경마나 복권 등과 같이 요행으로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계약. 사행계약도 계약 자유의 원칙 하에서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그 사행성이 선을 넘으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요,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사행계약, 계속적 계약. 이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과 이렇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나 고용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부합계약, 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미리 당사자의 일방이 보통 보험자가 결정하죠. 당사자 일방에 해당하는 일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준비한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부합계약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사자.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워딩으로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이렇게 우리 그 상품 보험편에 이 법 조문들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보험자라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보험회사를 말을 하고요. 보험계약자라는 것은 보험 가입한 보험 가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이 보험자,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그리고 뭔가 이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험금. 우리 여기 조문에서는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험금을 줍니다. 계약자에게. 보험료하고 보험금을 가지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것이 내는 것이 보험료고 어떤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적에 이 보험금은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불확정한 사고라는 것은 확정된 사고가 아니라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낙성, 불요물, 불요식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약정을 하게 되면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특정 어떤 요물 요식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 이쪽은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익숙하게 봤던 부분들이라서 그 수험생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죠. 예. 우리 여기 상법 보험편 쪽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우리 수험생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금 여기와 같이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만들게 되면은 또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좀 칠하면서 보게 되면은 회독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익숙하게 봐놓음으로써 우리가 유사시에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때 대비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할 것인지 거절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낙 또는 거절. 그리고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야 될 의무를 하고 난 그때부터로 이제 기사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인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우리가 써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사람 보험이란 얘기예요. 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 보험.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해태, 게으름을 피웠다라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 쉽게 얘기하면 게으름을 피웠을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간주한다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추정한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계약자가 해야 할 것을 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조문 3. 제638조의 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별표 하나 채우고 갈게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얘기했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데도 해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틀린 보기를 만듭니다.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틀린 보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취소가 아니고 뭐 해제나 해지 이런 내용들을 쓴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식으로 해서 틀린 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보험약관에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쪽에서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 판례 쪽 그 문제가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보험약관 관련 판례 가지고 쌤이 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될 판례. 자,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격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여기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들 또 나옵니다.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그 판례들인데요. 쌤이 이렇게 지금 색깔이랑 밑줄까지 쳐놨어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회사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험약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보험약관은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예외들이 있는 거죠. 마저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역시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예외로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례 부분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조문사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대요. 그러나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보험회사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 위임 못 받았어요 라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그 고지 안 했대요. 그러면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할 거 안 하고 뒤에 가서 몰랐다고 뗐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제1항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여기 동그라미 1번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제1항의 경우에는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수익의 의사표시 등 어떤 별도의 행위 같은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예,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장님이 그 직원을 위해서 그 보험을 들어준 경우에요. 근데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보험을 계약해준 그 사장님이 직원한테 미리 조금 바로 보상을 좀 해준 거예요. 그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제 이 보험은 들어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보상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 얘가 청구해야 될 건데 이제 해줬으니까 사장님이 여기 보험회사에다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권리를 누리려면 그 의무도 다 해야 되겠죠? 자, 조문 5번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의 교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약관 아니고요. 보험증권 얘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를 헷갈리는 이렇게 혼동을 하는 이유가 이 보험증권하고 보험약관을 보통 같이 주거든요.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요. 앞쪽에 그 보험증권 꽂혀져 있고 뒤에 보험약관 이렇게 내용들 꽂혀가지고 이렇게 그 파일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보험증권이라는 것은 이 보험회사가 이 보험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증서를 말을 해요. 그리고 보험약관이라는 것은 이 해당 보험 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딱 기재해가지고 있는 거를 보험약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라든지 뭐 계약자나 이 보험자의 뭐 권리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험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뭐 상품 명이라든지 증권 번호, 뭐 가입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간략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다른 그거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내용 이어서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그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대요. 돈을 안 냈으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 보험증권의 그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조문 6,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 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보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개월 밑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15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위로 이제 뭐 2개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그 내용. 자, 조문 7,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 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이제 멸실이라는 것은 그 뭐 물건이나 이 부동산 같은 이런 것들이 그 가치를 완전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그러니까 이 보험증권을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대요.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요,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대요. 야 잘못이니까 야가 돈 내야 되는 거죠. 조문 8, 제643조 소급보험.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자를 알면 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시기는요, 이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 전에 예를 들어 이때 계약을 했다라 그러면은 이 어떤 이 시점을 이 시기를 이 보험 기간의 그 시기 시작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면은 이 보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시기, 그리고 끝날 때, 시작할 때를 시기, 끝날 때를 종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조문 9번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이미 발생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발생 확률이라는 어떤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발생 확률 100%죠? 이미 발생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는 이거는 발생 확률이 0%죠. 이것일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대요. 앞에는 이제 무효라고 해놓고 몰랐으면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를 이렇게 말을 바꿔 쓸 수가 있겠죠.